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어요? 그리고 저번에 부처님 이혼 저만을 한다고 강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큰 스님 101법문 72페이지 저 올라갑니다. 제법무예도리 이래 갔습니다. 제법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모든 법 이래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무예, 걸림이 없다. 자, 여기에서 조건이 붙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난 것은 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무악산에 올라가서 자연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실증이 안 나는데요. 나는 안 가봤지만 저 용인의 그 민속 자연농원 그래 좋다거든. 그래 좋다 해도 사람이고만 서너 분 가면 실증이 난다 게. 왜?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가다가 보면 내 머리와 그 만드는 머리가 거의 같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실증이 나지. 무악산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는 아무리 봐도 실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법무의 도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걸림이 없고 잘 융화되어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내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또 너 안에도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내 안에 예를 들어서 지장이 회장님이 들어있고 지장이 회장님 안에 우리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도 걸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중도에서 이야기하는 쌍차, 쌍조요, 또 쌍민, 쌍용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좌우쟁이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현수 스님은 타명기에서 제법이 원용무해한 도리를 연기상류고 법성통고 가교 심행교 등의 10가지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중 첫 번째 연기상류, 연기라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연기라 하는 건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기가. 연기상류를 거론하여 해설한 것입니다. 즉 이 연기상류에도 또한 10가지 이유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문상임이, 이체상정이, 채용쌍용이의 3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문상임이가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것은 연기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문이라 하는 건 다른 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문이 상입한다는 것은 서로가 융합하여 걸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라고 하는 속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온 우주가 다 들어있고 내 속에 너가 있고 너 속에 내가 있다. 각자의 속성을 유지한 채 융합하여 원용무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빼앗아 서로가 의지를 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문이 상입하는, 다른 문이는 이문이지, 상입하는 사물이 서로 융합하는 것 뜻이란 모든 연의 역용이, 여기에서 역용이 유력과 무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력은 현 상태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힘입니다. 유력은. 무력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역용이 서로 의지하여 서로 모습을 빼앗으므로 각자 전력이 이성과 없음의 뜻을 갖고 있어 마침내 연기가 성립됨을 말한다.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논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인에서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인연할 때 인은 직접적인 원인, 즉 씨앗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연이라 하는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즉 햇빛이나 물이나 온도나 땅의 질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에서 나기 때문이며 연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인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연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만약 각자 오직 유력만 있고, 유력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현 상태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힘이고, 무력이 없으면 무력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다. 그래서 있다 없다가 있어야 연기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다만 있어도 안 되고 없다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인가는 여기에서 좀 이게 비유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남자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만 있으면 그 이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여자만 있어도 이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에 여자 100명이 있어도 연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자 하나에. 그러니까 여자 하나에 남자가 100명이 있어도 연기는 일어난다. 왜? 남자, 여자가 작든 많든 있으니까. 그래야만이 그 중에 이세가 나오지. 여자는 여자끼리 있고 남자는 남자끼리 있으면 그것은 연기가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왜? 이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간단하게. 결과가 많은 허물이 있으니 낱낱이 각자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각자 오직 무력만 있고 유력이 없으면 꼭 결과가 없는 허물이 있으니 그대로 유지하려고 있으니까 무력만 있으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남자만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요. 여자만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요. 지금 연이 아닌 것과 같이 함께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으면 연기가 일어나지 않고 여자만 있고 남자가 없어도 연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연기는 반드시 서로 의지하여 유력과 무력이 갖춰져 있다. 유력은 변화하고자 하는 힘이고 무력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 한 가지 연이라도 없으면 일체가 성립하지 못하여 나머지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다음 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능이여서 하나는 유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이 여럿을 무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능이 여럿을 지니게 되니 하나가 유력이므로 여럿이 무력을 포섭하며 여럿이 무력, 하나는 유력, 여럿이 하나에 의지하니 여럿이 무력이므로 하나에 숨어 들어간다. 조금 전에 스님이 이야기했지요. 남자가 하나고 여자가 열이라도 이것은 연기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고 여자가 하나고 남자가 열이라도 연기가 일어난다는 거지. 왜? 하나에 여럿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럿이. 그런데 남자만 있거나 여자나 있거나 이러면 연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남자, 여자 한끼를 바짝 알아듣겠지요. 하나의 유력이라 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 변화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했지. 하나의 유력이 여러 유력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이것이 남자와 남자는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왜? 이 때문에 하나임에서 여럿을 포섭하지 않음이 없다. 여러 무력이 반드시 하나의 무력과 함께 할 수 있다. 여자와 여자는 연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유지한다. 이 때문에 여럿이면서 하나에 들어가지 않음이 없다. 무슨 말인가니? 유력과 유력이 함께 있거나 무력과 무력이 함께 있으면 연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 존재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왜? 있다, 없다, 나다, 니다, 잘 산다, 못 산다,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연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만 있으면 연기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산다만 있으면은 연기가 일어날 수가 없다. 잘 산다 하면 못 산다가 있어야 연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상대. 내다, 니다. 내다만 있어도 연기가 일어나지 않고 니다만 있어도 연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침 하나가 진이고 여기서 하나라 그는 유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진이고 여럿이는 무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럿이 의지함이 그러한 것과 같이 여럿이 진이고 하나가 의지함도 또한 그러하니 이에서 돌이켜서 생각하라. 이것은 또 여럿이 하나를 포섭하지 않음이 없고 하나가 여럿이 들어가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래야 연기가 성립한다. 자, 이거 말을 갖다 자꾸 풀고 이래 돌리는데 이것을 따라보면 좀 헷갈립니다. 뭐? 조금 전에 스님 설명해줘요. 남자가 있으면은 여자가 많든 적든 분명히 있어야만이 연기가 일어나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많든 적든 분명히 있어야만 연기가 일어난다. 여자와 여자가 있거나 남자가 있으면 연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 이와 같이 하나는 유력입니다. 하나가 여럿을 바라볼 때, 여럿을 무력을 바라볼 때 의지가 있으면 전력과 여럿은 전력은 유력을 이해합니다. 전력과 무력이 있어 항상 모든 것이 자기 가운데 있고 자기가 숨은 뒤에 여럿 가운데 있어 동시에 무해한 것과 같다. 여럿이 하나를 볼 때도 또한 그러하니라. 구조는 유력을 이야기하고 쌍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쌍민은 무력을 이야기하고 쌍차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구가 무해함도 이에 준하여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이렇게 하면 자꾸 어렵습니다. 있다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있다만 있어도. 그러면 없다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있다 없다가 동시에 있어야만이 연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과 무력이 있어야 연기가 성립한다. 똑같은 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키 큰 사람만 있으면 뭐 작은 사람을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또 작은 사람만 있으면 키 큰 사람 측정이 안 된다고. 작은 사람 똑같이 작은 사람만 있으면 그래서 연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다 니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자, 다른 문이 상입이라는 뜻의 다른 문이라 하는 것은 이문을 이야기합니다. 상입이라 하는 것은 서로가 융합하여 걸림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뜻의 이문 상입이란 다른 문에서 서로 들어간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나무와 돌이 서로 들어가는 식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인연의 영용이 인연 이거는 우리가 수없이 쓰는 이야기지요.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때. 자, 인이란 결과를 낳기 위한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이란 결과를 돕기 위한 간접적인 원인이다. 원인이라는 뜻은 두 개 똑같다. 그러면 무슨 말하는가 조금 전에 스님 설명을 드렸습니다. 씨앗이 직접적인 원인이면 햇빛, 물, 공기, 온도, 땅의 질 이런 것은 간접적인 원인이다. 즉 조건이다. 그래서 인과 인연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인데 씨앗을 비유하면 씨앗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햇빛이나 물이나 온도나 이런 것은 간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원인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인연의 역용이라고 하는 건 유력과 무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유력은 현 상태에서 변하고자 하는 힘이고 무력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여기 서로 의지하고 서로 빼앗음으로 제각기의 유력과 무력의 뜻을 갖고 있어 연기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유력과 무력이 있기 때문에 유력과 무력이 서로 연기가 되고 연기는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지 독립된 것은 없다 이런 뜻이지요. 연기가 되고 합이 되는 것이지 유력뿐이고 무력이 없고 무력뿐이고 유력이 없으면 연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있다 없다가 있어야 연기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있어야 연기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키가 크다 작다가 있어야 연기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즉 유력만 있고 무력이 없으면 가가
결과가 많은 허물이 생기고 무력만 있고 유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으므로 가가 없는 허물이 생겨버립니다. 연기는 서로 의지하여 생기는 상이성, 상이성은 서로 의지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이성이므로 유력과 무력이 서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온용무예가 성립되지 않는다. 온용무예는 서로 융합하여 걸림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편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견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와 여럿이, 이것은 하나는 유력을 이야기하고 여럿이 무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와 여럿이 있는 경우에 하나가 유력이고 여럿이 무력일 때 하나가 여럿을 포섭하고 여럿이 하나에 들어가지만 만약 여럿이 또한 유력이면 서로 버티 합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 개가 유력이고 여럿이도 유력인 것도 서로 버텨갖고 이 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무력이고 여럿이 무력이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연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지. 무예자재한 연기가 성립되려면 하나가 유력일 때 여럿은 반드시 무력이 되어야 하고 여럿이 무력일 때 하나는 반드시 유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여럿을 지니는 경우에는 하나가 유력이고, 즉 조금 전에 가장 간단하게 남자만 있어도 안 되고 여자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하나면 여자 열이라도 되고 또 여자 하나에 남자 열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있어야만이 연기가 성립한다. 왜? 남자가 있어야만이 이세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럿이 무력이지만 여럿이 하나를 지니는 경우에서는 여럿이 유력이 되고 하나가 무력이 됩니다. 이것은 앞의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논의 구절을 인용하여 연에서 나거나 인에서 생겨난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유력과 무력의 작용을 적용하여 연기법의 일면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의지와 지님이 있고 전력과 전력은 여기서 유력을 이야기합니다. 전력과 무력이 있어 항상 여럿을 포함하여 하나가 여럿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와 여럿이 동시에 무예하게 된다. 이것이 뭐냐면 있다가 있으면 없다가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무예하게 된다. 또 여기 없다가 있으면 있다가 이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기를 비유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 불이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만 있어도 안 되고 플러스는 있어도 안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만이 연기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또 여럿이 하나를 바라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 유력과 무력을 구비하여 여럿이 하나를 포섭하여 여럿이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무예합니다. 무예는 걸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와 여럿이 함께 존재하고 존재한다거나 쌍조를 이야기합니다. 존재하고 함께 사라지는 쌍민은 쌍차를 이야기합니다. 쌍민 두 구가 운용무예한 것도 앞의 설명에 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긍정과 부정이 있어야 연기가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긍정과 부정이 있어야 연기가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 이체상정이 한데 이거는 별개의 사물 같지만은 근본은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문상임이 뜻과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요 유력과 무력을 이야기 안 하고 유체와 무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유체는 유를 말하고 이 유체는 유를 말하는데 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색이라 할 수 있고 무체는 공이다. 그래서 반야신계에 나오는 지금 색적 시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체상적입니다. 쌍적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개 같지만 하나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도와 요쪽 파도와 요쪽 파도가 다 이래 부딪히면 서로가 부수면서 하나가 됩니다. 이쪽 파도가 딱 부딪히는데 저기 둘이 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 파도와 그러니까 센 파도와 작은 파도가 만나도 서로 부수면서 난죽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거 모르고 오늘 바닷가 그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 한잔 먹어보이소. 먹으면서 가만히 사유를 해봐라고 바다를 보고. 아, 저쪽 파도가 싹 밀려오는데 요 잔잔한 파도가 부딪힐 때 두 개인가 세 개인가 하나인가?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체가 상적한다는 뜻이란 모든 년이 서로 바라보며 전체가 모습을 빼앗아 유체라고 하는 것은 색, 우리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체와 무체, 무체는 공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색적 시공, 색이 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색적 시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어 연기가 성립됨을 말한다. 만약 하나의 연이라도 빠지면 나머지 일어남이 성립하지 않는다. 일어남이 성립되지 않으면 연의 뜻이 곧 무너진다. 이 하나의 연을 얻어서 일체가 일어남을 성립시키니 일어나는 바가 성립함으로 비로소 연의 뜻이 선다. 그러므로 하나의 연은 일어나게 하는 것이요 여러 연과 결과는 생겨나는 것이라. 이것은 곧 여럿이 하나를 위하여 성립하니 이것은 무체요. 무체는 공이죠. 하나가 능히 여럿을 지으니 하나는 유체라. 하나는 유체는 반드시 여럿의 유체와 함께 할 수 없으며 여럿이 무체는 반드시 하나의 무체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한테 이 지금 우리 큰 스님이 프루스라는 걸 따라가면은 나도 헷갈리게 돼. 그래서 조금 전에 스님 이야기하죠. 여자 하나면 남자가 막 있어야 되고, 남자 열이든 백이든 있어야 되고, 남자 하나가 있으면 여자가 열이든 백이든 있어야만이 연기가 성립한다. 여자와 여자가 있으면 안 되고, 남자와 남자만 있으면 연기가 성립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지금 앞장에서 설명한 유력과 무력을 유체와 무체로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여럿 아닌 하나가 없으며 하나 아닌 여럿이 없다. 하나와 여럿이 이미 이러하며 여럿과 하나가 또한 그러하니 이에 돌이켜서 생각하라. 마치 하나가 여럿을 바라볼 때 유체는 우리 몸 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색. 유체가 무체, 무체는 공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색적 시공이다. 색이 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체가 무체가 있는 곳은 능히 다른 것을 포섭하여 자기와 동화시키며 자기를 없애고 다른 것과 동함이 동시에 무해하다. 걸림이 없다. 여럿이 하나를 바라볼 때에도 마땅히 또한 그러함을 알지니 앞에 준하여 생각하라. 구조는 유체 쌍조입니다. 그러고 쌍미는 무체 쌍차를 이야기합니다. 구존 쌍민 두 구가 무해함도 역시 이것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다. 다른 체가 상적이라 하는 아까 이야기했죠. 파도와 파도가 이쪽 파도와 저쪽 파도가 탁 부딪히면서 서로 부서지면서 하나가 되지 그 파도가 두 개, 세 개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 상적이라 하면 별개의 사물 같지만 하나다 이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상적을 논하는 것입니다. 상입은 서로 융합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융합을 해나 하나나 융합을 해도 하나고 뭐 하나가 돼도 하나고 똑같은 입니다. 상입이라는 것은 거울이 서로 비칠 때 서로 의지가 되어 이 거울이 저 거울 속으로 들어가고 저 거울이 이 거울 속으로 들어간다. 거울끼리 비추면 요쪽 거울이 요쪽에도 들어가고 요쪽 거울이 요쪽에도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것이 뭐냐? 상입, 융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적이라는 것은 파도가 나오네요. 파도가 서로 합하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 이쪽 파도와 저쪽 파도가 합칠 때 이쪽 파도도 부서지고 저쪽 파도도 부서지면서 또한 서로 합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상적이라 합니다. 본체는 하나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모든 인연이 서로 바라보고 서로 모습을 빼앗는 유체라 하는 것 아까 색이라고 해야지. 유체와 무체, 공의 뜻이 있어야만 연기가 성립한다. 색과 공이 있어야 연기가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체라는 것은 유를 말하고 색을 말한 것이고 무체라는 것은 공을 말한 것으로 색과 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색은 유체고 공은 무체를 이어서는 색적 시공입니다. 이 색과 공의 근본 뜻을 벗어나서는 상적은
별개의 사물 같지만 본체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파도가 만나면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립되지 못하면 더 나아 상입은 서로 걸림이 없이 융합한다. 상적이나 상입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상입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연기가 성립하는데 만약 한 년이라도 빠지게 되면 연기의 뜻은 무너져 버립니다. 꽃 하나의 연도 빠짐없이 다 갖추어야 일체 연계의 뜻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연이 능히 일으키는 것이 되고 여러 연이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자,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남과 여가 혼합이 돼야 생물학적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기는 집단이 있지요. 특히 종교적인 스님들이라든지 가톨릭 신부라든지 또 요새는 살기가 좋아서 솔로라 해야 되나 홀로라 해야 되나 이런 것은 원래는 이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겁니다. 왜? 스님이나 신부들이 왜 홀로 살고자 하는 것은 걸림이 없어야 편안하거든. 걸림이 없어야 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연을 어기는, 자연은 이 연기라는 것은 남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연기가 성립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즉, 하나와 여럿이 하나, 유체와 여럿이 무체와 서로 상대하여 주가 되고 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럿이 하나로 들어갈 때 여럿은 무체가 되어 유체인 하나에 들어갑니다. 만약 여럿도 유체고 하나도 유체가 되면 여럿이 하나에 들어가지 않고 서로 뻗이기 때문에 연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자, 없는 것과 없는 것이 만나면 연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서로 뻗대고 있다. 나도 없고 니도 없으면 이거 들어갈 데 없다고요. 있다, 없다가 있어야 있다 안에 없다가 들어가고 없다 안에 있다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까 전기 이야기했죠, 스님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마이너스만 있어도 안 되고 플러스만 있어도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럿 아닌 하나가 없고 하나 아닌 여럿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와 여럿이 이미 그러한 것과 같이 여럿과 하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유체면 여럿이 무체고 여럿이 유체면 하나가 무체가 돼야 상적으로서 상적이라 하는 건 아까 별개의 사물 같지만 하나다. 이것도 어려우면 파도와 부딪히면은 하나다. 바닷물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기가 성립되지 그렇지 않으면 연기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하나가 주인일 때 여럿은 객이 되고 여럿이 주인일 때 하나는 객이 반드시 돼야 연기가 성립한다. 그리고 유체와 무체, 즉 색과 공이 상정면에서 하나면에서 하나와 여럿이 함께 존재하고 존재한다. 그런 쌍조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사라지는 쌍차를 이야기합니다. 사라지는 두 구도 앞의 설명에 의하면 또의 무의면을 알 것입니다. 자, 체용 쌍용이라 하는 것은, 체라 하는 것은 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용은 색입니다. 그래서 공적 시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과 색이 융합한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나오는 내용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쌍융이라 그런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서로 융합하여 걸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상입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체용, 쌍용이라고 앞에 체는 공을 이야기하고 대용은 색을 이야기. 색은 간단하게 우리 몸 이래 보면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이 우리 몸이요, 뒤에 색적 시고에 보면 우리 몸이 공이요, 이렇게 이야기돼 봅니다. 체와 용이 앞에 이야기했죠. 공과 용이 쌍으로 운용하다는 뜻은 모든 연기법은 반드시 역용이 교사, 역용이라는 유력과 무력. 한 번 더 말씀드린 유력은 현 상태에서 변하고자 하는 의미고 무력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력과 무력이 있어야만이 연기가 성립한다. 있다 없다가 있어야만이 연기가 성립한다. 교섭과 전체가 융합하여야 비로소 연기가 성립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운용하게
통하는 것도 6구가 있다. 운용이라고 하는 서로 융합하여 걸림이 없다. 이런 소리거든요. 이런 하나는 채로서 하나는 공으로서 용이 아님이 색이 아님이 없으므로 채를 들면 공을 들면 전부가 색이니 또 오직 상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융합하여 걸림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상입이 있을 뿐이요 상적은 없다.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는 공적 시색을 지금 강조했습니다. 공이 색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이 우리 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현상은 공이 우리 몸이다 이렇게 알고 이는 둘은 용으로서 채 아님이 없으므로 둘은 용은 색입니다. 색으로서 채, 공 아님이 없으므로 용을 들면 색을 들면 전부 채니 오직 상정만 있을 뿐이요 상입이 없다. 여기서는 색적 시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큰 스님이 내가 만약에 이거 주석을 달았으면 바로 색공 이래쁘지 채용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왜? 자꾸 이 채도 있고 공도 있고 색도 있는 게 우리 같이 중생들은 헷갈리거든. 그런데 이 백일법문이 누구를 상대해서 했나 하면 스님을 상대한 겁니다. 해인사에서 동안거 때 백일법문을 스님이 강의하시는데 우리 일반 신자들을 위해서 강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 동안거에 다 들어가 있는 스님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격을 안 높여놨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셋은 채에 돌아가는, 채는 공이죠. 공에 돌아가는 용은 색이라고 했습니다. 용을 장애하지 않고 모든 용의 채가 채를 잃지 않으면 이것을 곧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쌍조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비추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비추더라. 함께 존재함을 장애하지 않자 적하면서 적이라고 하는 이 쌍적을 이야기합니다. 적하면서 또한 쌍입하여 자자하게 함께 나타납니다. 넷은 모든 용의 채가 채를 없애고 모든 채의 용을 잊어 적하지도 않고 쌍적하지도 않고 쌍입하지도 않아 운용한 맛이다. 여기에서는 쌍차를 이야기합니다. 다섯은 앞은 네 구를 합하여 같은 연기라 걸림없이 함께 존재합니다. 존재한다는 건 쌍조를 이야기하지. 무슨 말인가? 쌍차, 쌍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쌍차, 맞고 떠나니 서로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맞고 떠나니 서로가 통하더라. 쌍자, 쌍조가 그런 뜻이. 그런 게 있다, 없다가 나중에 하면 다 통할 수밖에 없다. 내다, 니다도 통한다. 신랑각시도 다 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은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랑각시 어째 똑같노? 이렇게 될까 하면 우리는 중생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남자는 서서 오줌 누고 여자는 앉아서 오줌 누고 어째 똑같노? 이렇게 보면 문제가 생기.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부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도를 정득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중도를 정득해 보면 그래 이렇게 봅니다. 여섯은 앞의 다섯 구를 다 없애버려 상대가 끊어지고 말을 떠나므로 자성바다와 같이 고요히 갖다진데 쌍차를 얘기합니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입니다. 불성. 지금까지 쌍적은 채라 하고 채는 공이라 하고 상입은 용이라 하여 나누어 논했지만 채는 공이죠. 용은 색이고 채와 용이 다르고 상적과 상입이 다르냐면 결코 그러하지 않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놨지. 다 똑같은 거지. 쌍조가 쌍차요, 쌍차가 쌍조고 내가 니고 니가 내다 이래 돼 보는데 내가 니고 니가 내다는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중도를 정득해야만 알 수가 있다. 어째 항현정 보살이 김양지다 누가 그래하고 내가 어째 김양지고 이래 시비할까 하니까 그거는 부처님의 입장에 가면 그렇다 이 말이지. 지금 우리 중생들은 모른다. 모르는 게 또 당연하고요.
상적이 상입이고 상입이 상적으로서 체와 용이 같다는 말입니다. 공과 색이 같다는 말입니다. 모든 연기법에서 용과 체는 색과 공은 서로 융합하여 역용은 유력과 무력에 체가 따라가고 공이 따라가고 체에 공이 역용, 유력과 무력이 따라가 체가 공이 적 색이고 용이 적체로서 색이 적체로서 비로소 연기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적시색, 색적시공을 이야기합니다. 공적시색, 색적시공은 내가 101부문에서 무수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질 않겠습니다. 체와 용을 달리 말하고 상적과 상입을 달리 설한다고 해서 상적 다르고 상입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체와 용이 서로 통하고 상적과 상합이 서로 통하여 온육무예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한 6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가 모두 용이 아님이 없으니 공이 색이 아님이 없으니나 체는 공은 완전히 잠겨버리고 용만 드러나서 전체가 용뿐입니다. 곧 공 이대로가 전부 색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적 시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 시색이 공이 색이요 해도 색 안에 공이 딱 20가 있습니다. 이 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적 시색하면 공이 색이요 하는데 공이 색 안에 딱 20가 있다. 그럼 색적 시공은 색이 공이라 했는데 공 안에 색이 딱 20 들어가 있습니다. 공 이대로가 전부 색이라는 말인데 용만 포현이 되므로 색만 포현이 되므로 용면에서 색면에서 논하는 상입만 있지 상입은 융합만 있지 상적은 하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공적 시색을 이야기해요. 둘째는 첫째와 반대로 용이 색이 모두 체 아님이 없습니다. 공 아님이 없습니다. 용 이대로가 색 이대로가 전부 체이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체만 드러나서 공만 드러나서 체의 면에서 공의 면에서 설하는 상적만 있지 상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다 이런 내용. 상적만 있지 상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의 공적 시세이지만 지금은 색적 시공입니다. 이 반자식에서 수없이 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첫째와 둘째에서는 그 중심 내용은 서로 통하지만 한쪽으로만 관찰하여 상적과 상입으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용이 체에 돌아간다고, 용은 색이라고 했습니다. 체는 공이라고 합니다. 용이 체에 돌아간다고 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면 체 역시 용에 돌아간다고 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이 체는 공을 이야기하죠. 역시 용에 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숨어 있다는 이 말을 쌍조입니다. 쌍조. 체가 전부 용이 된다고 해서 체가 없어지고 용만 있는 것이 아니며 용이 전부 체가 된다고 해서 체만 있고 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쌍조를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아무리 체가 용이 되고 체는 공이죠. 색은 용은 색이죠. 체가 용이 되고 용이 체가 되더라도 서로 걸림이 없어 체가 적용이고 용이 적체가 되는 동시에 체와 용이 분명히 쌍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쌍존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적도 있고 상적도 있고 입도 있고 상입도 있어 자유자재로 구현되는 것이 이것을 쌍조라 말하는 것입니다. 내체는 전체 지용일 때는 용을 완전히 잊고 색을 완전히 잊고 반대로 전체 지체일 때는 공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적도 아니고 상적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상입도 아니며 체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용도 아니면서 색도 아니면서 운용일비합니다. 이것을 꼭 쌍차는 맞고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쌍차를 말하는 것으로 체도 없고 용도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종합하여 논한 것이다. 즉 첫째는 용으로 색으로, 둘째는 체로 공으로, 셋째는 체용으로 공과 색으로 쌍존하고 쌍조를 이야기. 넷째는 체용, 체공과 색이 쌍민은 쌍차를 이야기합니다. 쌍민하는 것을 종합한 것이니 말하자면 이것은 다 같은 연기로서 서로 걸림이 없어 무예자자하게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앞에서 우리 공부한 사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문을. 우리 저 앞에서 사문을 공부했죠. 여섯째는 다섯째를 다시 뒤집어 표현한 것으로서 앞의 다섯 가지를 모두 소멸해 없애버림으로 상대를 끊고 말이 떨어져서 자연히 자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긍정을 하고, 긍정은 쌍조입니다. 쌍조, 긍정을 하고, 어떤 때는 부정을 하지만, 쌍차를 하지만, 긍정이 부정이고, 부정이 긍정으로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언제든지 온융, 무에 자자하여 참으로 대법계 연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만 한쪽에 조금이라도 집착하게 되면 근본 연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와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이것이 뭐냐면 더하기 빼기가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하기만 있어도 연기가 성립되지 않고 빼기만 있어도 연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남자만 있어도 안 되고 여자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 하나에 여자 1000명이 있어도 연기가 성립하고 여자 하나에 남자 1000명이 있어도 연기는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와, 1000명 이랬거지만 그런 원리입니다. 더하기 빼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용면에서 생면에서 상입을 말하고 융합을 말하고 체면에서 공면에서 상적을 하나를 말할 때, 그리고 체와 용을 합하여 온용무해한 것을 말할 때에도 쌍차 쌍조, 이것이 근본 원리가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언급했지만 하암 종체의 근본 뜻이 쌍차 쌍조에 있다는 것이 여기에 근본적으로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암종의 근본 취지는 쌍차 쌍조다. 이것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